과일을 매일 먹는데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다리가 잘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남아있다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원인이 술이나 약이 아니라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어온 과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의사 찰리킴입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숨이 차고 검사 결과 앞에서 말을 잃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 김영만 씨를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묵직했고 하루 종일 몸이 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음식은 거의 안 먹고 과일만 챙겨 먹어요. 저는 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식습관부터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과일의 종류, 먹는 시간, 먹는 양, 이 세 가지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김영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몸을 힘들게 하는 과일과 반대로 부담을 덜어주는 과일이 왜 갈리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몸이 편해지는지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고 가셔도 괜히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병원 가기 전에 몸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왜 어떤 과일은 몸을 편하게 하고 어떤 과일은 조용히 문제를 키우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정수기처럼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정수기가 새 것이라서 웬만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낡아집니다. 속도도 느려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수기 필터가 오래됐는데도 예전처럼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가 늦어지고 넘치고 결국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은 조금 먹어요. 대신 과일로 챙깁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을 먹는 방식입니다. 특히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은 금방 지칩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과일은 밥처럼 배가 불러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 두 개는 괜찮아 보여도 쌓이면 부담이 됩니다. 둘째는 속도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갈 수 있던 길을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먹는 과일은 몸이 준비도 되기 전에 일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평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는데 몸이 붓고 숨이 차고 피곤함이 쌓이다가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듣고 놀라는 순간입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잘 먹었어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과일만 먹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음식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예전과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더 빨리 지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과일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과일은 괜찮고 왜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만 해도 식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많이들 좋아하시는 과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먹기 편해서 자주 손이 가는 과일입니다. 특히 제철이 되면 한두 개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이 과일의 특징은 입에서는 부드럽지만 속에서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몸 안에서 잘 녹지 않는 성분이 많아서 소화하는 힘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서서히 뭉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배가 조금 더부룩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배가 빵빵해지고 속이 막힌 느낌이 들고 어떤 분들은 토할 것 같은 불편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체한 것 같아.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속 안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겨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던 것도 지금은 속도가 느려져 그대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병원을 찾았던 정명자 씨가 있습니다. 평소 특별한 병 없이 지내던 분이었는데 가을이 되면서 감을 자주 드셨습니다.
며칠 뒤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식사를 해도 속이 꽉 찬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토가 나고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 결국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속에서 음식이 뭉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직접적으로 몸을 망가뜨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와 맞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공복에 많이 연속으로 먹었을 때 부담이 한꺼번에 쌓인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일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었느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식사 후에 소량으로 먹을 때와 빈속에 여러 개를 먹을 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기운나는 과일이라고 믿고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든든해 보이지만 먹는 습관에 따라 몸이 빠르게 지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침마다 바나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다, 힘이 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몸에 힘을 주는 만큼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이 안겨줍니다. 특히 몸속에서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예전보다 여유가 줄어들었을 때는 그 부담이 바로 느껴지지 않고 쌓입니다. 처음 나타나는 신호는 아주 애매합니다. 손끝이 살짝 저린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같은 습관을 이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확 반응합니다. 어지럽고 숨이 가쁘고 심장이 제 박자를 못 찾는 느낌이 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분이 한도윤 씨입니다. 아침마다 바나나를 2개씩 드셨습니다. 밥 대신 먹으면 속도 편하고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 잠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몸 안에 특정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몸에서 내보내야 할 것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몸 상태에 비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들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나나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예전보다 몸 회복이 느려진 상태라면 같은 양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씹지 않고 마셔서 편하고 왠지 더 건강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몸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씹지 않아도 되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한 컵만 마셔도 많이 먹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착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컵에 담기 전까지 과일이 몇 개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씩 먹으면 멈췄을 양이 마실 때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몸은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던 일을 갑자기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뛰어오르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마시는 과일은 단맛과 함께 몸에 부담이 되는 성분도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씹는 과정이 없으니 속에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이 습관을 오래 이어간 분이 외운숙 씨입니다. 저녁마다 과일을 갈아서 한 컵씩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라고 믿으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에 눕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했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얼굴이 묵직했고 몸이 쉽게 지쳤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먹는 시간과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은 몸의 속도가 가장 느려질 때입니다. 이때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밤새 쉬어야 할 몸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과일은 씹어서 먹는 음식이지 마셔서 넘기는 음식이 아닙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씹어서 조금 먹을 때와 갈아서 마실 때 몸이 받는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 속도, 시간입니다. 이 3가지만 어긋나도 몸은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3가지만 맞춰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몸을 편하게 하는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먹고 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왜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과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는데 정작 제대로 먹는 법은 잘 모르는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장점은 단맛이 과하지 않고 먹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한 입 한 입 씹게 되기 때문에
몸이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과를 식사 후에 조금만 드시도록 바꾼 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씨입니다. 평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사 후 한참 지나서 사과를 반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요. 사과가 특별한 약이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과일은 수분이 많아서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많은 과일입니다. 물은 잘 안 마시는데 이 과일은 잘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입에 넣으면 시원하고 부담 없이 넘어갑니다. 바로 배입니다. 배의 장점은 몸속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박상호 씨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 과일을 점심 식사 후에 조금씩 드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덜 붓는 느낌이 들었고 답답함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기적이 아닙니다. 몸에 맞는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많이 먹지 않아도 만족감이 큰 과일입니다. 한 줌만 먹어도 입이 심심하지 않고 괜히 더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하지 않게 먹게 됩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바꾼 이정훈 씨는 괜히 군것질을 덜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몸도 덜 피곤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좋은 과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떤 속도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몸을 편하게 지키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빈속에는 과일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과일은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부담도 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가 아니라 조금 소화가 된 뒤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이 천천히 들어가 몸이 훨씬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늦은 저녁에는 과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몸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시간에 단맛이 들어오면 밤새 쉬어야 할 몸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은 늘 적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늘리다 보면 어느새 많아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나눠서 먹으면 몸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달라집니다. 붓기가 줄고 아침이 덜 무겁고 피곤함이 천천히 가라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잦아졌다면 과일을 더 먹어야 할 때가 아니라 잠시 쉬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약을 드시고 있다면 몸의 반응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양을 더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안 먹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기준 없이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잘 먹으면 힘이 되고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보리를 보고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잠깐만 들여다보세요. 물 위에 거품이 많이 남아있고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묵직하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날이 잦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피곤함입니다. 잠은 잤는데 몸이 계속 무겁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겹친다면 먹는 방식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들은 아직 몸이 말을 걸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완전히 지쳐서 소리를 못 낼 때보다 훨씬 앞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놀랄 만큼 반응합니다. 최성민 씨가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묵직했고 저녁이면 다리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과일로 바꾸고 저녁에는 단맛을 끊었습니다. 양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는 게 달라졌어요. 얼굴이 가볍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결과였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힘들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익숙해져서 못 느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과일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잘 골라서 제때 먹는 음식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예전과 똑같이 먹으면 몸은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떤 속도로 먹느냐입니다. 빈속과 늦은 저녁은 피하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 이것만 지켜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잠깐만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어떤지, 색은 어떤지. 그게 지금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겁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 괜찮을 때 방향을 바꾸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끊지 마세요. 대신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아침을 가볍게 만들고 하루를 덜 지치게 만들고 몸을 오래 쓰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몸을 편하게 쓰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기 위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과의사 찰리 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약처럼 드시기보다 몸에 맞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